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벽안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은 서위렴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윌리엄 쇼는 1916년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 육군 군목으로 유럽 전선에서 종군했다. 쇼는 1921년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감리회 한국 선교사로 내한했다. 평양에 온 쇼는 1894년 홀이 시작한 광성고등보통학교에서 1926년까지 교사로 일하고 평북 영변 감리사로 영변 만주 해주 지방에서 활동했다. 그는 1932년 3월 신창 지방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1938년 무어 2세와 평양 요한학교를 창설하여 관서지방 교역자 양성에 힘썼다. 1941년 선교부의 귀환 명령으로 본국으로 입국하여 모교인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신학부장을 역임했다. 1945년에는 필리핀에서 2년간 선교활동을 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군목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쇼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캐롤 신부와 함께 6월 27일 일본에 건너갔다. 그는 극동사령부 군종과장 이반 베넷과 존 단 신부를 만나 한국에 진주하는 미군에 참여할 것을 논의하고 8월 1일 미 8군 군종부의 문관으로 부산에 도착했다. 쇼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군종제도 창설을 건의했고 9월 13일 미 고문단을 만나 협조를 얻어냈다. 이에 1950년 9월 18일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동하여 군종제도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천주교의 캐롤, 장로교의 한경직, 성결교의 유형규 목사를 대표로 선출했다. 세 사람은 19일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해 군종 활동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며 군종제도 설립을 제안했지만 이승만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이를 거절했다. 9월 25일 쇼와 캐롤 신부가 다시 이승만을 방문하여 군종 경비를 각 종단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군종제도를 승인받았다. 이로써 한국 군 복음화의 첫 번째 깃발이 높이 세워졌다. 윌리엄 쇼는 1954년 스톡스 도익서가 모건대학교의 전신인 감리교 대전신학교를 설립할 때 창립이사로 참여했다. 그는 동시에 대전신학교의 신학교수를 역임하면서 한국의 목회자 양성과 수련을 위해 미국에서 헌금을 모아 목자관을 건립했고
목자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교역자들을 위한 수양관 건립을 위해 공헌했다. 윌리엄 쇼어는 1961년 선교사직에서 은퇴한 뒤 귀국하여 1967년 10월 5일 캘리포니아에서 별세했다. 유해는 생전에 윌리엄 쇼의 유언대로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가 안장된 양화진에 안장됐다. 1921년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쇼의 아내 에덜라인 쇼는 1955년 대전에 정착해 성화장이란 정착촌을 지어 전쟁 미망인들을 돌보았고 1960년까지 교육에 헌신했다. 1971년 5월 8일 캘리포니아에서 별세했으며 양화진 남편의 묘 옆에 안장되었다. 쇼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는 1922년 평양에서 출생해 평양인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아버지의 모교인 웨슬리안 대학교를 졸업했다. 1944년에는 미 해군 장교로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한국 군정청을 거쳐 1947년 해군 중위로 전역했다. 그 뒤 그는 1948년 진해 해군 사관학교 민간인 교관으로 활동했다. 그곳에서 해밀턴은 함정 운용수를 교육했고 해안경비대 창설에 참여했다. 195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과정에 들어간 그는 한국 전쟁 소식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고 해군에 입대해 정보 장교로 근무했다. 그는 참전한 이유를 묻는 이성호 해군 중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도 한국에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어요? 내 조국이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는 맥아더 장군이 실시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하고 이후 1950년 9월 미 해병대 5연대 소속으로 자원해 서울 탈환 작전에 참여했다. 그리고 9월 22일 아침 적을 정찰하기 위해 녹번리에 들어선 해밀턴 쇼는 매복해 있던 북한군의 기관총 사격에 전사했다. 해밀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었고 쇼는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기금을 모아 1956년 5월 부활절에 대전의 목산 언덕에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을 준공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이후 목원대학교 채플관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그에게 1956년 금성 을지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해군 해병대 백낙준 김환란 등이 중심이 되어 쇼 추모 공원 건립 추진위원회가 조성되어 1956년 9월 22일 그가 전사한 곳에 전사 기념비를 세웠으며 2001년 해군 사관학교 2기생들이 쇼의 숭고한 한국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여 라는 글귀가 새겨진 좌대석을 추가로 놓았다. 이후 도시 계획으로 응암동 어린이공원으로 옮겨졌던 기념비는 2010년 새로 조성된 은평 평화공원에 이전 설치되었고 이와 함께 공원 내에 해밀턴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1943년 해밀턴 쇼와 결혼한 조니타 로빈슨 쇼는 1956년 한국에 입국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서울 외국인 학교 교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로 활동했으며 세브란스 병원 사회사업실을 개설하기도 했다. 쇼의 큰손자 로빈슨은 1944년에 출생하여 서울 외국인 학교를 다녔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한하여 한미교육위원단의 풀브라이트 장학 사업을 했다. 또한 하버드 법률연구센터와 한국 대학생을 위한 교류에 힘썼다. 1966년 캐롤 쇼와 결혼해 5 자녀를 두었고 1993년 심장 질환으로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서 별세했다.
쇼의 손자 며느리 캐럴 캐머린 쇼는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어와 근대 중국사를 전공한 저명한 작가로서 주미 한국 대사관 역사 편찬 작업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 도서관과 미국 국회 도서관의 외국 자료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 그녀는 서울대 출판사를 통해 외세에 의한 한국 독립의 파괴를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그녀는 한국의 한국 병탄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도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쇼의 증손녀 줄리는 오산의 공군기지에서 1990년부터 2년간 복무했으며 증손자 데이빗은 연세 메디컬 스쿨의 편집자로 근무했다. 이처럼 쇼 가족들의 활동을 통해 4대에 걸친 한국 사랑을 느낄 수 있다.